그런 시그널이 엔비디아한테 주는 역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거 사겠다고 보장 안 하면 내가 설비 투자 안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물량 모자라면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 이글래스의 생산 능력을 T글래스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것만으로 한 10배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니도보가 이 생산 얼로케이션을 좀 바꾸고 있대요. 이글래스 생산할 거를 T글래스로 많이 돌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7월 마지막 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개 다 반도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와의 내년 HBM 계약은 지연되고 있나? 좀 도발적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EQ 실적이 발표가 됐죠. 뭐 사상 최대, 뭐 몇 분기째인지 모르겠는데 뭐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대입니다. 매출은 22조 원, 영업이익은 9조 원, 9.2조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하만 다 포함해가지고 4.6조 원 이익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곱하기 2입니다. 삼성전자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사업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이렇게 환상적인 실적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로켓 발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4일 날 발표를 했고 그날 오전에 잠깐 올랐다가 그냥 쭉 이제 빠지고 있어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면 좀 보폭이 다르시죠. 시선이 항상 지금이나 아니면 바로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요 사이쯤 어딘가 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고 하는 건 혹은 뭐 횡보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실적이 마음에 안 들 리는 없고 아마도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측면이 가장 클 겁니다. 이게 작년 5월 2일에 SK하이닉스의 광노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나온 워딩인데요. 이때 당시에 HBM이 올해 거는 당연히 다 팔렸고, 그러니까 2024년은 당연히 다 팔렸고 내년 생산분까지 다 판매가 됐다. 이때부터 이제 완판남, HBM 완판남 별명이 붙으셨던 것 같은데 이때 이후로 SK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딱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메시지를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올해 물량 완판됐다.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완판인데 내년 2026년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내년 물량은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월에 이미 24년에는 5월에 이미 모든 물량이 2년치가 끝났다는 얘기였는데 올해는 내년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로 아직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 아 작년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누구나 체감할 수 있습니다. 뭔가 톤다운이 된 듯한 느낌이죠. 근데 이 투자자들을 좀 더 좀 찝찝하게 하는 건 이 마이크론의 자신감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미국에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한 거를 제가 또 소개를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HBM4 그러니까 지금 HBM3E 지금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의 샘플을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습니다. 물론 샘플입니다. 양산이 아니고 샘플인데 아직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을 뭐 공급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1등이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2등이고 삼성이 뭐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독점력이 이제는 과거 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해서 SK 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아마도 정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제가 생겼으니까 옛날처럼 이제 뭐 영업이익 60% HBM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 60%뭐 이 정도는 우리가 보장해주기는 어렵고 좀 까자. 이제 좀 많이 가격을 좀 내려서 이제 내년도 물량 계약할 때 가격을 좀 내려다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계약이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건 루머이긴 한데 제가 전에 한번 음모론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마이크론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에 이제 마이크론 좀 케어를 해줘라. 이게 뭐 좋게 말해선 케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써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음으로 양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뭐 올해 연말이면은 HBM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퀘스천입니다. 만약에 얘네가 진짜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이 돼 있고 생산 능력도 확보가 된다면
SK하이닉스로서는 진짜 좀 큰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HBM4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가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코어 다이 레벨에서 22% 정도의 원가 상승이 있고 로직 다이 역시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단가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모든 단가들을 엔비디아에 정가를 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외에는 대안이 없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SK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이 나타나서 야 우리도 그 비슷한 수준에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높아진 원가를 엔비디아에 전가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 식당들도 보면 시가로 받는 데들 있죠. 뭐 이렇게 가격 음식 이름만 적혀 있고 그 옆에 가격 없이 그냥 시가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이 보면 대체로 가격들이 비쌉니다. 뭐 달라 그러면 몇십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집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집 말고도 그 바로 옆에 인근에 비슷한 걸 하는 식당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 그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걸 한번 보셨을 텐데 SK하이닉스가 최선단 D램하고 HBM 설비 투자를 신중 모드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군데 나온 건 아니고 GDNet에만 나왔었는데 이 기사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역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야 너가 지금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해서 나를 압박한다고? 그러면 나는 설비 투자 안 해. 설비 투자 그렇게 급하게 안 할 거야. SK 하이닉스의 M15X가 장비 반입이 올해 연말이었는데 그걸 한 2, 3개월 당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기사는 GDNet에 나온 요 기사는 그 2, 3개월 당기기로 했던 걸 다시 원복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엔비디아한테 주는 역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거 사겠다고 보장 안 하면 내가 설비 투자 안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물량 모자라면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협상이 우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더 엔비디아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 마이크론이 뭐 허풍인지 태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마이크론이 진짜로 그렇게 잘해? 야 너가 그렇게 잘해? 근데 너의 주가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SK 하이닉스로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이크론이 이게 허풍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뭐 속되게 말해서 좀 더 개겨도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삼성전기 협력사 회명산업이 아산에 반도체 글래스 기판용 공장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뭐 회명산업 잘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상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라서 뭐 뉴스도 잠깐 나오고 말았는데 아산에 673억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글래스 기판용 공장을 신설한다. 먼 공장이라고는 발표 안 했습니다. 그냥 반도체 기판용 공장이다 이렇게 했고요.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꼭지로 이렇게 할애를 했느냐,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하고 좀 나름 깊은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시간을 좀 돌려서 3월로 돌아가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사내 세미나를 했는데 글래스 기판 관련된 사내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초청된 회사들이 여기 있는 회사들입니다. 코닝, 제사기한국, YMT, 회명산업, AKC, 이노메트리, 익스톨, 중우엠텍 이렇게 된다는 건데 각각의 역할들이 있죠. 코닝은 여기 있는 이제 유리 원장 만드는 회사고요. 제사기한국은 메탈라이제이션 스퍼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YMT는 메탈 중에서도 이제 습식으로 하는 메탈 그리고 도금 쪽도 좀 하고요. 그리고 AKC는 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검사 장비 하는 회사고 이노메트리 역시도 엑스레이 검사 장비 하는 회사고요. 익스톨은 여기 식각하고 메탈 쪽에 있는 뭐 화학 케미컬 공급하는 회사인 것 같고 중우엠텍은 요 레이저 가공하고 습식 식각 요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명산업은 뭐 하는 회사냐? 여기는 요 구리도금 끝나고 나서 여기 CMP 공정 있잖아요. 폴리싱 공정. 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CMP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동안에 우리가 CMP 장비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너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에바라 KC텍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회명산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삼성전기랑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삼성전기가 CMP 공정을 이제 양산 도입을 한다면 에바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둘이 코어도 좀 했다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회명산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28년까지 투자해서 600억 투자해서 뭐 공장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거 보면 이 둘이는 나가린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유리섬유가 쇼티지가 나면서 중저가 반도체 기판도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안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1차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 유리섬유라는 놈이 뭐고 이게 가격이 왜 오르고 있고 앞으로 2027년, 8년까지
수급이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회사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마지막 꼭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좀 더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주 거 먼저 듣고 오시는 게, 제가 여기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결국에는 유리섬유가 공급 부족이 돼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BT 기판의 가격이 8월부터 20% 정도 인상될 거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보면, 패키지 기판은 여기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키지 기판이거든요. 우리가 뭐 삼성전기, 이비덴, 신코, UMTC 뭐 이런 회사들이 공급하는 패키지 기판이 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근데 유리섬유는 여기 가운데 보면 약간 우글쭈글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유리섬유인데, 요 유리섬유를 마치 이제 스웨터를 짜듯이 직조를 해놓고 거기에 액상 플라스틱, 그러니까 레진을 부은 다음에 굳히면 이런 식으로 딱딱한 코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코어라는 게 그야말로 이 패키지 기판의 척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물리적인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 코어라는 걸 이렇게 두껍게 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코어 앞뒤로 이제 어떤 수지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패키지 기판의 성격이 바뀌는데, 여기 위에 우리가 잘 아는 ABF, 그러니까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을 올리면 ABF 기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BT,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렵죠. 비스말레이미드 트리아진, BT를 올리면 BT 기판이 되는데,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 BT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회로를 빌드업 할 때 BT 수지를 써가지고 회로를 빌드업하는 요 기판의 가격이 오른다. 이게 주로 이제 고내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한 20% 오를 거라는 거고, 좀 길게 가면 요 ABF를 기반으로 한 기판조차도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지금 트렌드포스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넉넉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마 우리는 고성능 GPU, CPU 안 하는데 우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니토보가 공급하는 애플리케이션별 제품군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요 T글래스입니다. T글래스. 요 T 돼 있죠. 요 T글래스가 하이엔드급 로우 CTE, 그러니까는 열팽창을 거의 하지 않는 소재의 유리섬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 미드랜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데이스타 센터 스위치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뭐 애니글래스 쓰지 T글래스는 안 쓰는데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T글래스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40에서 5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 7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킬로당. 뭐 횟감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이 E글래스가 킬로당 3에서 5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높거든요. 비싸거든요. T글래스가 E글래스보다. 그러면은 똑똑한 경영자라면, 똑똑하지 않더라도 그냥 경영자라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E글래스의 생산 능력을 T글래스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것만으로 한 10배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니토보가 이 생산 얼로케이션을 좀 바꾸고 있대요. E글래스 생산할 거를 T글래스로 많이 돌리고 있다. 그리고 Any글래스 생산할 거를 T글래스로 옮기고. 그러니까 지금 GPU나 CPU, 하이엔드 낸드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T글래스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품까지도 다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시겠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1만 명 넘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서 12,000명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난주에 무슨 버프를 받았는지 갑자기 또 엄청 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회원이 많이 늘어난 김에 텔레그램 채널 홍보도 간만에 하겠습니다. 제가 안테나 채널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구독하시면 제가 뭐 주간에 나오는 여러 외신들에 나오는 얘기들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속보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IT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쪽 동향을 계속 좀 실시간으로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안테나 채널 구독을 하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여기 가셔서 한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